안녕하세요. 조은수입니다. 오늘은 안정적인 삶이 왜 망상일 수밖에 없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저는 만 10년 동안 영어 학원을 운영했던 전직 학원장이고요. 대학에서 겸임 교수로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내 아이 부자로 키우는 엄마의 경제 수업이라는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하고요. 2025년 자유와 혁신이라는 정당 선출직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어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사임한 상태고요. 일단 많은 사람들이 그 안정이라는 키워드를 되게 좋아해요. 왜? 뭔가 안정이 됐다는 건 불안의 요소가 없다는 거고, 내가 뭔가 안정이 됐다는 건 두려움의 요소가 없다는 거고, 안정이 됐다는 건 내가 뭔가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적다는 거고, 안정이 됐다는 건 누리던 걸 앞으로도 계속 누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뭔가 내가 잃는 거, 내가 뭔가 어 불확실성, 내가 뭔가 예측할 수 없는 거 이런 걸 되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상태보다는 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내가 알고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상태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런 상태가 안정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안정이라는 키워드를 붙드는데, 근데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안정을 인간은 원하기도 하지만 본능적으로 인간이 또 하나 원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바로 자유라는 키워드인데, 막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막 자유를 위해 나가 투쟁한다 막 이러면서 계속 이 어떤 그 좌파 정권에 대해서 대항해서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자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인간이 본능적으로 갈망하는 소망 중에 하나인데 그냥 동물의 본능이에요. 자유라는 거. 근데 이 안정과 자유라는 건 같이 갈 수가 없는 키워드야.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이 내가 막 되게 열심히 돈을 벌었어. 근데 그 돈을 버는 이유가 뭔가를 보면 돈을 벌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많아지고 내가 원하는 일을 선택하고 원하지 않는 일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함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사실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풍요, 돈을 벌었을 때 풍요라는 상태 안에 자유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다시요. 풍요라는 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많이 갖게 됐어. 내가 뭐 자영업을 했든 사업을 했든 영업을 했든 뭐가 됐든 간에 돈을 벌었는데 이 돈이 자유함이 있는 돈일 수도 있고 자유함이 없는 돈일 수도 있다. 왜?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못 벌게 될까 봐, 내가 그 돈을 잃게 될까 봐, 내가 그 돈을 버는 직장에서 해고당할까 봐 여기에 대한 내가 두려움이 있어. 그러면 그 직장과 그 돈과 그 나한테 돈을 주는 그 사람이 내 주인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요함 안에 자유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풍요함이 자유함을 보장하는 건 아니다. 자유라는 건 풍요와 상관없이 별도로 내가 지켜내야 하는 거다. 이게 기본값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정이라는 건 잃지 않는 거라고 했잖아. 그럼 잃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는 건 그걸 내가 잃게 될까 봐 그걸 잃지 않으려고 내 자유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라는 키워드는 어떤 키워드랑 같이 가나를 보면 자유라는 건 안정이랑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은 현재 상태에 머무르는 선택이 아니라 뭔가 새로움을 향해서 도전하고 성장하고 이 자꾸 안전지대를 확장해 나가는 게 사실은 자유거든. 내가 예를 들어 이 A라는 존에 있을 때는 되게 안정적인 상태고 되게 편안함을 느끼는데 여기서 내가 존이 바뀌면 또 이 여기서 느끼던 그 편안함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직장. 직장을 다닐 때는 내가 내 업무에서 능숙했고 잘했는데 이 영역 밖으로 나오면 여기서 잘했던 그 능숙함이 사라진단 말이야. 안전지대 밖에 나오면 뭐 예를 들어 직장 다니다 내가 자영업 사업을 했을 때 영업을 했을 때 여기서 받았던 인정 평가가 그대로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전에 내가 회사를 처음 입사했을 때 되게 힘들었던 게 분명히 나는 이전에 아이들 티칭하던 영역에서 내 전문성을 굉장히 인정받고 항상 나는 그 일을 잘한다는 수식어가 따라붙던 사람이었는데 영역이 바뀌었어. 대학원에 갔더니 내가 이전에 알던 내 모습과 다른 모습이 나오고 또 회사에 들어갔더니 또 다른 모습이 나오는 거야. 내가 알지 못하던 영역을 바꿨을 뿐인데 내가 이전에 알지 못하던 나의 어떤 부족한 부분과 내가 갖지 못한 부분이 드러나다 보니까 그게 사실 처음에 되게 고통스러웠거든. 근데 자유함이 있는 사람들은 영역을 바꿔서 의도적으로 그런 불편을 자기에게 끌어들이면서 다양한 상황 안에서 실험을 하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치를 키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넓혀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유함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은 자유의 방향으로 갈 수 없다. 이게 사실은 팩트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거 있어요. 예전에 효린의 민박, 삼시세끼, 그리고 뭐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프로 되게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예전에 학원을 다니던 시절에 삼시세끼를 시작으로 효린의 민박이라는 프로를 되게 열심히 봤어. 근데
내가 그때 그런 프로를 왜 그렇게 열심히 봤나 보면은 나도 그때 원인을 몰랐어요. 내가 왜 도대체 그런 프로를 매주 금요일만 되면 그렇게 퇴근하고 빨리 집에 가서 맥주 한 캔 까서 맥주 마시면서 그 프로를 그렇게 열심히 봤나 보니까 사실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내가 해소하고 싶었던 어떤 그 감정은 자유함에 대한 열망이었어요. 그 자연에서 보여지는 그 뭐라고 할까? 농사를 지으면서 거기서 뭐 자급자족이라고 하나요? 자기가 재배해서 그 만들어낸 그 농작물 가지고 막 요리해서 손님 대접하고 뭔가 그 자연이 보이는 초록초록한 집에서 사는 그 셀럽들의 모습이 너무 자유로워 보였고, 그리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런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 뭐 사랑하는 일을 하긴 하지만 자영업이라는 게 하루 종일 그 매장 안에 갇혀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자유함이 없다 보니까 그런 자유를 사실은 갈망했던 거야. 근데 어떤 실수를 했냐면 그 프로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상징하는 그 속성이 자유인데 나는 이 자유의 속성을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 이런 개념 자체를 이해할 만큼 내가 그렇게 깊고 성숙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들이 보여지는 행위를 따라 있어. 봐봐요. 그런 프로를 보고 나도 주말 농장 해야겠다. 그래서 주말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주말 농장 운영하는 사람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 나도 저렇게 시골 민박집에 가서 한 달 살기 해야겠다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리고 나도 저렇게 뭐 주말에 가서 아니면 한 달은 내가 못 살아도 주말 2, 3일만이라도 내가 주말에 저런 시골에 가서 시간 보내야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효린의 민박이란 프로그램이 나오고 나서 원래도 제주도에 대한 사람들이 로망이 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로 몰려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한 달 살기를 하고 심지어 더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에 가서 이민을 하고 제주도민이 되고 했는데 중요한 건 효리가 제주도에 사는 그 행위를 따라한다고 진짜 자유가 있을까? 삼시세끼의 그 이서진이 농사 짓는 걸 우리가 흉내내고 따라한다고 진짜 우리한테 자유함이 있을까? 행위를 따라한다고 우리한테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고 내가 내 생각의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따라한다고 절대 우리한테 자유함이 없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일단 자기가 그 프로를 왜 보는지 몰라. 그리고 내가 이 프로를 보면서 뭘 원하는지 몰라. 그리고 내가 저 사람한테 진짜 얻고자 하는 그 속성이 뭔지를 모르니까 본질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하는 외적인 행위를 따라한다는 거야. 봐봐요. 주말 농장을 뭐 이렇게 렌트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민박집에 가서 2, 3일 스테이 한다거나 아니면 한 달 살기를 한다거나 심지어 주말에 그런 주말 농장 아니면은 뭐라고 할까? 그 세컨하우스를 사는 사람들도 있어. 앞에 말한 이 멍청한 걸 다 했던 사람이 저예요. 그 프로를 보다가 처음엔 제주도로 가려고 했는데 제주도에 만약에 세컨하우스를 구입했는데 만약에 비가 떠서 내가 못 돌아와. 그러면 이제 학원 운영에 지장이 생기니까 아 제주도까지는 못 가겠다. 그래서 실제로 시골에 텃밭을 구입해서 농사를 했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또 나는 수도권의 집이니까 불편해. 그래서 지방으로 집을 옮겼어. 수도권에 멀쩡한 정말 되게 좋은 로케이션에 있는 집을 지방으로 옮겨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 수도권은 집값이 2배가 됐고 지방은 집값이 안 올라. 그래서 두 집 살림을 하다가 돈도 너무 많이 쓰고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와야지 해서 이제 복귀하려고 했는데 집값을 알아보니까 못 돌아오는 거야. 10년 동안 내가 안 쓰고 안 먹고 진짜 악착같이 집을 모아서 사도 이 어떤 부동산 상승장에 아 내가 이 상승세를 따라갈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어떤 현타가 오냐면 열심히 살았던 내 시간이 참 쓸모없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봤자 부동산이 이렇게 가격이 뛰는 걸 못 따라가는구나. 처음으로 내 인생에 참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이런 어떤 그런 허탈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 근데 그때도 깨닫지 못했어. 내가 진짜 원하는 그 속성이 뭐였는지. 근데 그때 내가 계속해서 원했던 그 속성이 사실은 자유롭고 싶다여서 자유롭고 싶다. 내가 이 매장에 갇혀 있지 않고 나가서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근데 그 속성이 뭔지를 그렇게 많은 돈과 시간을 쓰고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실제로 경제적으로 어떤 그 손실이 있었나 보면 실제 1억이 넘는 돈을 썼어요. 두 집 살림하고 차를 또 사서 타지도 않는 좋은 차를 사서 지하 주차장에 세워놓고 별의별 멍청한 짓을 다 했는데 그 속성이 뭔가를 계속 들여다보면 자유하고 싶었고 자유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자유한 건지 몰라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행위를 따라 하다가 엉뚱한 선택을 하고 엉뚱한 지출을 하고 그래서 실제로 1억이 넘는 돈을 다 썼고 문제는 추가적으로 기회비용까지 따지면 수억 원이 넘는 돈을 잃었다는 거야. 근데 그 출발점이 뭔가를 보면 멍청한 어떤 그 판단,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몰랐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얻으면, 행위를 따라하면 뭔지는 모르지만 저 사람들이 나한테 보여주는 그런 상태를 나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야. 예를 들어 여자들이 명품 들면서, 그 명품을 들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명품을 들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까지 주고 그런 명품을 사서 휘두르는 건데, 내 본질이 쓰레기고 내가 나를 바라봤을 때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리 명품을 휘둘러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뭘 원하는지 알아야 되고,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알면 외부에서 그렇게 물건을 사서 돈 주고 쓰레기를 사서 내 몸에 걸치고 돈 주고 쓰레기를 사서 집에 수집하는 게 아니라 나랑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야. 나랑 소통을 해야 돼. 내가 뭘 원하는지 누가 알아? 내가 뭘 원하는지 사실은 나도 몰라. 그래서 계속 자기 안의 것들을 꺼내고, 또 이거 꺼내봤는데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꼈지를 생각하고, 다시 또 내가 내 안에 있는 걸 꺼내봤는데 왜 내가 도대체 이런 기분을 느끼는 건가를 끊임없이 자기랑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진짜 원하는 속성이 뭔지를 보면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자유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몰라. 그리고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를 따라하면서 이 행위를 따라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느끼게 해주는 그걸 나도 느낄 수 있다고, 그걸 나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착각 넘은 망상이라는 거예요. 자, 특히 이제 많은 자영업 하는 사람들,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갇혀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되게 고통스러워 하는데, 실제로 주변에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많고 돈은 다 잘 벌어요. 돈은 잘 버는데 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뭔가를 보면 이제 갇혀 있어야 된다. 특히나 영업 시간이 긴 어떤 그런 업종의 경우에는 갇혀 있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사실은 나를 괴롭힌다는 거야. 근데 이런 거예요. 그 진짜 자유함이 있는 사람은 내가 물리적인 공간에 있다는, 물리적인 공간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 자체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잖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물리적으로 우리가 어떤 공간 안에 반드시 여기에 머물러야 돼. 그럼 그 상태가 사실 우리의 자유를 앗아가는 건 사실이야.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관점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시간에 대한 의미를 나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 자영업을 하는 내가 목적과 의도가 영원히 자영업장 안에 갇혀서 내가 자영업자로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나의 첫 번째 도미노야. 근데 나에게는 다음 도미노를 위한 첫 번째 도미노일 뿐이고, 궁극적으로 내가 이 경험을 통해서 나는 이걸 할 거야 라는 어떤 더 큰 비전이나 더 큰 목적이나 그 앞에 작은 목표들이 있다면 현재의 자영업자라는 포지션이 사실은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다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다음 단계 플랜이 없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다른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나한테 아무런 현실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유일한 옵션인 자영업을 하면서 그 안에 갇혀서 고통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봐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 일을 하는데,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내가 예전에 학원하던 이유가 평생 자영업자로 이 매장 안에서 썩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다음 단계 뭔가, 예를 들어 내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학원을 맥스 쳤어. 그러면 나처럼 학원하는 사람들 중에서 학원을 잘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내 경험과 노하우를 나눠줄 수 있는 다음 단계 포지션이 내가 있다는 걸 알아. 그러면 이 경험을 할 때 다음 단계 포지션을 위해서 내가 이 경험을 하는 거고, 이 경험은 나한테 영원하지 않을 거야를 알면, 이 희망이 있으면 이 시간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이 얘기가 뭐 현실적이지 않고 어떤 사람한테는 망상처럼 들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실제로 이 구조를 만들어 가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이 구조를 통해서 자영업자를 엑싯하고 나온 실제 사례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고. 그래서 이게, 내가 일단 자영업을 만약에 아직 선택하지 않았어. 그러면 제일 좋은 건 웬만하면 자영업장에 안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 왜? 일단 들어가서 갇혀있는 시간 자체가, 그 초반에 내가 갇혀있는 시간 자체가 내가 우리의 자유를 앗아가는 건 사실이야.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 그리고 내가 들어가는 건 내 맘대로 들어가도 나오는 건 내 맘대로 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직 자영업을 안 들어갔어. 그럼 들어갈 때 최대한 신중하게 이거를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웬만하면 나밖에 할 수 없는 자영업은 안 들어가는 게 좋아.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이 일을 너무 사랑해. 예를 들어서 최근에 한의원을 좀 다니고 있는데, 그 한의원의 원장님이 얼굴은 되게 동안인데 그분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 병원 전체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그 원장님의 이 어떤 본인의 업에 대한 그런 어떤 진정성이 너무 곳곳에 묻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진료를 받다 물어봤어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얼마나 하셨냐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왜 물어보나 아마 의아하셨을 거야. 근데 내가 질문했던 이유는, 선생님 얼굴이 분명히 되게 그렇게 나이가 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모든 곳에 선생님의 그 정말 이 진료와 어떤 그 한의학에 대한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
그 진료를 통해서 내 환자들을 고치고자 하는 선생님의 진정성과 이 본질이지 본질. 본질이 아주 그냥 차다 못해서 곳곳에 그게 배어 있는 게 너무 느껴져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마케팅을 착각하는 게 껍데기를 그럴듯하게 뒤집어 씌워서 자기를 그럴듯하게 보이는 걸 마케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마케팅이 아니라 이런 거는 우리가 사기를 친다고 하죠. 자기 본질이 아닌 걸 껍데기를 뒤집어 씌워서 속이는 건 브랜딩도 아니고 마케팅도 아니고 이건 그냥 사기꾼이라는 거야. 근데 진짜 마케팅은 뭐냐면 내가 본질이 꽉 찼어. 본질이 꽉 차다 못해서 그게 막 튕겨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막 고객한테 뽀록이 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사실은 진짜 본질에 기반한 본질 마케팅인데 많은 사람들은 행위를 따라함으로써 행위의 마케팅을 한다. 근데 행위 마케팅에 집중하는 건 내가 가진 본질이 없는 상태에서 행위에만 집중하는 건 고객을 뒤통수 치는 거고 고객한테 사기를 치는 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돌아와서 직업을 선택할 때 일단 돈 때문에 뭔가 우리가 시작하면 안 돼. 어떤 일을 할 때 최소한 내가 이 일을 적어도 사랑하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 출발을 해야지. 예를 들어 어디에 이게 제일 많나 보면은 영업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 많아요. 뭐 보험업에 들어갔어. 근데 나는 그 업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진짜 내가 고객을 사력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뭔가 보험업에 내가 되게 당했어. 그래서 내가 그렇게 당했기 때문에 나 같은 고객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진정성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 커미션이 세다 보니까 대부분 다 돈이나 좀 많이 벌어볼까라는 생각으로 들어갔고 그러기 때문에 내 첫 단추가 잘못됐기 때문에 고객한테 어떤 그런 설계를 할 때도 고객한테 진짜 필요한 상품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얘한테 커미션을 뽑아 먹을까라는 이해관계에 기반해서 설계를 해서 가져가고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 입장에서는 막상 돈을 내가 뭐 진짜 몇 년에서 수십 년 동안 내다가 필요할 때 뚜껑을 까보면 진짜 사기당했다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직업을 선택할 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 내가 강사를 우연히 알바로 들어가서 했는데 딱 보니까 원장이 별로 하는 일도 없이 돈 좀 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나가서 돈이나 좀 벌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학원을 차린 원장과 처음에 내가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그냥 처음부터 그 일을 내가 막 사랑해서 들어간 건 아니야. 근데 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 재밌어. 하다 보니까 애들 너무 귀여워. 그래서 아, 정말 내가 나만의 어떤 방법에 근거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 좋은 방법에 기반해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고 싶다. 그리고 나처럼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고 해외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아이들을 위해서 나는 학원을 만들 거야. 이런 어떤 내 원칙과 내 정체성과 내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원과 오직 처음에 어떤 그 설립의 목적이 돈인 학원이 갖출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사랑하는 일을 찾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여기부터가 진짜인데 우리가 실제로 그 자유함이 있는 시스템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많은 자영업자들이 원하는 게 자동화거든. 자동화. 근데 솔직히 팩트를 까놓고 말하면 완전 자동화는 없어. 아니 어떻게 손을 안 대고 코를 풀려고 그래. 그러면 본인이 손을 안 대고 코를 풀 정도의 시스템을 원하면 진짜 큰 기업을 차려서 어떤 그 기업을 나 대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다 요소에 곳곳에 배치를 해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돌아가는 진짜 그런 정도의 기업을 만들지 않는 한 보통 우리가 개미들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건 내가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하고 돈 벌 수 있는 구조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자동화는 아닐지라도 반자동화 내지는 내가 갇혀있지 않으면서 돈을 벌 수 있는 3단계. 첫 번째는 나처럼 일할 수 있는 직원이 있으면 좋겠는데 대표처럼 일할 수 있는 직원이 있을까? 없죠. 왜? 걔네들은 대표가 아니잖아. 걔네들은 월급 받고 일하는 직원이거나 심지어 파타임 시간당 급여 받고 일하는 알바인데 걔네한테 대표처럼 일하라는 거는 이거는 이 생각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는 거죠. 아니 대표가 아닌데 어떻게 대표처럼 일을 해? 그러면 나를 대신해서 나처럼 일을 할 수 있는 나처럼 상담할 수 있는 유튜브를 깔아놓는 거야. 유튜브. 그래서 고객들이 주로 겪을 만한 문제들을 내가 미리 내 경험에 기반해서 유튜브에 깔아놓고 그 사람들이 이 어떤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는 과정에 나를 발견해서 찾아올 수 있게. 그래서 일단은 유튜브에다가 내가 뭔가 고객들하고 소통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뭐 고객들한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준 사례라든지 그런 걸 유튜브에 깔아놓고 두 번째는 내가 없어도 돌아갈 수 있는 자동화 구조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수강생 한 명이
부동산을 해요. 수강생 한 명이 부동산을 하시는데 그분이 뭐 원래도 자기 분야에 잘했어. 근데 한 가지 되게 힘들었던 건 고객하고 돈은 잘 버는데 내가 항상 을로 일하는 거야. 근데 고객들이 사실 부동산 중개 거래를 하면서 그 사람을 그렇게 막 깍듯이 대우하면서 막 존경하면서 거래할 이유는 없지. 그래서 그냥 고객들한테 되게 항상 친절하게 했는데 이게 또 고객들이 또 이 사람이 너무 친절하고 하다 보면은 뭐 다양한 고객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유튜브를 이분이 찍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어 내 수업에 들어와서 MF 케어라는 내 수업에 들어오고 멘토님이랑 1대1 코칭도 받으면서 자기에 대해서 계속 꺼냈어. 수업 시간에 나눴던 자기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인생을 살았고 자기의 여러 가지 과거에 어려웠던 시간들, 힘들었던 시간들을 다 유튜브에서 꺼냈어. 그냥 처음에 그 나눴던 내용들은 사실 뭐 쓸만한 내용도 없었고 어떤 건 넋두리에다가 어떤 건 신세한탄에다가 어떤 건 자기연민에다가 온갖 쓰레기 같은 걸 다 꺼냈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우리한테는 쓰레기도 있고 괜찮은 본질도 있어. 근데 괜찮은 본질은 대부분의 쓸데없거나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 쓰레기에 뒤덮여 있거나 아니면은 거품에 뒤덮여 있어서 어디까지가 본질이고 어디부터가 쓰레기인지를 몰라. 다 꺼내다 보면 제거가 돼. 왜? 많이 꺼내다 보면 이런 얘기는 할 필요 없겠구나. 이런 얘기는 안 해도 되겠구나가 스스로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게 우리는 뭔가를 막 기술을 배워와서 블로그를 노출을 시키고 뭐 유튜브를 노출을 시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수의 고객이 나를 발견하더라도 그 고객이 나에 대한 신뢰와 내가 진정성을 줄 수 있으면 그게 사실은 진짜 본질 마케팅이라는 거. 근데 사람들은 어디서 자꾸 이상한 기술을만 배워가지고 아니 본질도 없는 주제에 지가 블로그 노출이 되면 뭐 할 거야. 너한테 가서 고객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네 블로그 노출시켜서 뭐 할 거야. 아니 네가 본질이 없고 고객을 섬기려는 마음이 없는데 네 유튜브가 노출이 되면 뭐 할 거냐고. 근데 사람들은 본질보다는 자꾸 노출과 본질보다는 자꾸 어떻게 하면 내가 홍보될까만 신경 쓰는데 홍보됐는데 만약에 본인이 본질이 개판이야. 그러면 홍보 안 된 것보다 더 빨리 망한다고. 그리고 망해도 싸고. 어쨌건 돌아와서 그래서 유튜브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꺼내다가 어느 순간부터 자기 본업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 그분이 구독자가 얼마 전에 600명 됐다고 하더라고. 얼마 전에 500명 정도였는데. 그래서 900명이, 유튜브 구독자가 500명밖에 안 되는데 하루에 문의가 3, 4건씩 왔대요. 얼마 전까지 500명대였는데 500명 구독자 가지고 하루에 문의가 3, 4건이 오고 3, 4건 중에서 또 이제 거래 성사되는 것도 있고 요즘에 영상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부동산이 안 좋단 말이야. 지금 이재명 미친 정부에서 말도 안 되는 부동산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부동산 거래가 되게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문의가 오고 근데 문의가 오는데 그냥 찔러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신뢰를 가지고 아 이분한테 내가 내 거래를 맡기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문의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환율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내가 멘토님 그 교육에 소개해서 수강했던 그분도 부동산 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무슨 AI 같은 걸 배운대요. 봐봐요.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어떤 이 사람이 보여주는 그 어떤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개하는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 이 사람한테 내 거래권 전체를 의뢰해서 내가 필요한 내 니즈를 싹 얘기하고 내가 어떤 예산이라든지 내가 왜 이런 동기를 갖게 되는지 내 모든 정보를 싹 이 사람한테 줘서 이 사람이 나한테 필요한 물건을 찾도록 해서 그 물건 중에서 내가 선택하는 게 어디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기술적으로 내가 AI를 배워서 뭐 유튜브를 노출한다 한들 사람에 대한 신뢰가 아니면 그 어떤 물건에 대한 정보만으로는 그 거래를 봐봐요. 유튜브에서 아니면 블로그에서 이 부동산 거래권을 올린 사람이 나뿐만이 아니잖아. 요즘 건물주들이 아니면은 집주인들이 뭐 거래를 줄 때 한 사람한테는 반드시 맡기지 않는단 말이야. 빨리 나가야 되는데 왜 내가 너한테만 맡겨야 돼?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러 군데 많이 문의를 할 텐데 그중에 내가 한 명일 뿐인데 고객 입장에서는 왜 내가 너한테 의뢰를 해야 돼? 연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진정성 있는 자기 스토리를 깔아놓는 사람은 고객들 입장에서도 아,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깊기 때문에 이 사람 통해서 내가 거래권을 하고 싶다는 그렇게 전환율이 되게 높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직원 역할을 하는 유튜브를 깔아놓고 또 그렇게 유튜브로 문의가 올 수 있게. 그래서 매장에 내가 안 나가도 하루에 3, 4건 전화를 받고 뭐 손님들 데리고 나가서 물건 구경시키는 거 실장 시키면 되니까. 그래서 이분은 매장에 나가지 않고도 하루에 3, 4건 문의를 받으면서 상담만 예약 잡아서 상담건만 나가서 상담하고 이제 직접 거래권 같은 것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일하던 것보다 훨씬 적은 노력으로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지금 구조를 바꾼 거예요.
근데 이 구조의 핵심이 뭐가 있었냐 보면은 첫 번째는 나 자신한테 투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고 이걸 어떻게 꺼내고 살릴 수 있는지.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의 강점도 모르고 자기 약점도 몰라.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창의력이라는 건 외부에서 뭔가를 자꾸 끌어다가 그걸 안에다 꾸겨 넣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자원을 꺼내고 연결하는 게 창의력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경험, 내가 그 경험들을 해석할 수 있는 관점,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데, 경험을 일단 하지 않은 사람은 경험 없이는 우리가 뭔가를 창의적인 행위를 연결할 수가 없어요.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론만 갖고는 절대 창의력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경험에 대해서 내가 해석할 수 있는 관점이 있어야 돼. 이건 어떻게 얻어, 관점을? 관점을 얻는 건 내가 교육에 투자하고 내가 다양한 책을 읽고 관점을 넓히는 방법을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예를 들어 관점을 디자인하라라는 그 분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을 한번 읽어봐요. 그 책을 읽는다고 본인들이 관점을 얻을 수 있겠나. 그래서 중요한 건 경험하고 경험을 해석할 수 있는 관점, 이걸 연결하는 힘이 창의력이다. 이게 문제 해결 능력이다. 돌아와서 자, 이번에는 내가 매장을 내가 없이도 운영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 만들었어. 그럼 이제 이거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복제할 수 있는 컨설턴트 역할을 내가 하는 거야. 그러면 내 업을 유지하면서도 추가적으로 다른 부동산 업자들을 도와주는 내가 컨설팅 역할을 하고 여기에서 내가 새로운 수입을 만들 수도 있어. 아니면 내가 이제 이거 그만하고 싶어. 그러면 뭐가 됐든 간에 그 내 영업장에 대한 노하우와 함께 내 영업장을 다른 사람한테 내가 넘기고 난 엑스타고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엑스타고 나와서 나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내 같은 업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나는 컨설턴트로 포지션이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거예요. 완전 자동화가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완전 자동화가 가능할 수 있는데 완전 자동화가 가능한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어. 근데 아마 내가 이거 알려줘도 할 수가 없을 거야. 완전 자동화가 가능하게 만들려면 직원들이 나를 너무 사랑하고 나를 너무 존경해서 나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게 만들 수 있으면 완전 자동화가 가능해. 지금 방금 내가 말한 것도 실제 사례인데 이분도 멘토님 수강생이기도 하고 내 수업에 들어오시는 지금 4년 차 되는 수강생분인데 이분이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카페를 하는데 카페를 그냥 하는 게 자영업자가 아니야. 내가 큰 건물이 있는데 내 건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카페를 들였고 그걸 내가 매니저한테 맡겨서 운영을 했는데 매니저한테 맡기면 그게 내가 생각한 건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분이 직접 들어가서 카페를 다시 하나하나 내 손때를 묻혀가면서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굳이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을 하면서 카페를 너무너무 진짜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어놨어.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걸 했나 보면은 한 명 한 명 직원들하고 진짜 깊은 소통을 하고 굳이 얘네들한테 이런 것까지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데 오지랖 넓게 자기가 교육에서 배웠던 걸 하나하나 아이들한테 알려주면서 대표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존경할 수밖에 없게 만든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대표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대표님이 없는 시간에 더 열심히 하는 거야. 왜? 우리 대표님이 지금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리를 비웠어. 근데 우리가 대표님 없다는 거가 드러나지 않게 아이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어떤 이제 사정을 계기로 잠시 매장에 나갈 수 없는 동안 그 기간 동안 오히려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거야. 딱 봤는데 대표가 없는데 이렇게 돌아간다고? 근데 그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 사람의 한 땀 한 땀 내가 정말 어떤 그 진정성 있는 진정성 있게 아이들과 소통했던 그런 어떤 결과로 이 사람들이 대표를 너무 존경하고 너무 사랑한 결과 그게 만들어진 거라는 거. 근데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무슨 뭐 유튜브 영상 하나에서 그 노하우를 다 복제를 하겠냐는 거야. 결과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자영업장을 엑싯하고 나와서 정말 자유함을 얻거나 아니면은 예전에 일하던 것보다 더 적은 노력으로 자영업장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그 계기가 뭔가 보면은 사실 자기 자신한테 투자를 했고 그리고 내가 배운 거를 그냥 아무런 이득을 계산하지 않고 하나하나 내 어떤 삶에서 적용하고 그런 것들을 내 유튜브에서 기록하고 하다 보니까 이 업에서 이게 우연히 연결되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내가 빠져나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누군가는 얘기를 듣고도 불가능해 보인다,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믿거나 믿지 않거나 누군가는 이걸 이미 해냈고 누군가는 이미 이걸 해내고 있고 누군가는 이렇게 더 나은 구조로 바꿔가고 있어. 근데 내가 믿거나 믿지 않거나 인생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의도하는 대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나도 현재 내 어떤 그런 업에서 포지션을 좀 바꿔서 구조를 좀 바꿔서 자유함이 있는 라이프를 향해서 살아보고 싶다. 그리고 진짜 자유함이 있는 사람은 그 매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내 관점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갇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내가 만들어 갈 수 있는 내가 노하우를 알려준다고 물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걸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나으니까 한번 도전을 해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댓글을 한번